네, 11월 22일 수업 시작할게요. 지금 우리가 리액트의 컴포넌트라고 하는 주제를 보고 있어요. 리액트 컴포넌트. 이 컴포넌트라고 하는 거는 재사용 가능한 단위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만들면서 이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함수를 정의해요. 뭐 const foo는 자 이렇게 함수를 정의하고 여기서 return 하면서 이 return문 안에서 HTML 비슷한 JSX로 구성된 그 태그 조각을 리턴을 하는 거죠. 뭐 뒤에 이제 익스포트도 해야겠죠.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진 파일을 다른 자바스크립트 파일에서 얘를 임포트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import foo라는 이름으로 from 뭐 foo라고 하는 파일을 가져와라 이렇게 뭐 해서 얘를 임포트를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 앞에 들어오는 이 이름은 사실 내가 맘대로 정해도 되거든요. 요 이름이 나만의 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foo라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면 여기서 리턴해주는 HTML 태그 조각이 이 자리를 대체하는 게 리액트의 기본 구조예요. 표면적으로는 태그 조각을 만든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크게 벗어나질 않아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 함수를 호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를 호출할 때는 우리가 원한다면은 파라미터를 쓸 수 있잖아요. 여기에 전달할 파라미터를 이 내가 만든 태그를 사용하면서 속성으로 전달을 해요. 그럼 이 속성 값들이 이 파라미터 중에 사전에 약속된 props라는 이름의 파라미터로 전달이 되고요. 이 props 파라미터는 여기 속성 한 개만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내가 주고 싶은 만큼 막 줄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이 이 props 안에 JSON 구조로 저장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 props 안에 담겨져 있는 값을 활용해서 이 태그에 뭔가 동적인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걸 위해서 JSX는 조건문 그리고 반복 처리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조건 분기 같은 경우는 함수로 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AND 연산, OR 연산 그리고 사막 연산자 이런 걸 사용했고 반복 처리는 배열에 대한 맵 함수를 주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랑 이제 별개로 페이지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 라우팅 처리라고 부르거든요. 통칭 라우츠라고 하는 컴포넌트도 살펴봤었고요. 어저께 이 props를 응용을 해서 SEO 관련 태그, 검색 엔진 최적화 태그라고 불러요. 걔네들을 처리하기 위한 리액트 헬멧 에이싱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도 살펴봤었고요. 생각보다 짐도 아직 그렇게 많이 안 나갔어요. 자, 오늘은 어제 봤었던 내용에 이어서 어제는 이제 props를 사용할 때 값이 없을 때를 대비해서 기본값만 이렇게 정의를 해놨거든요. 요것들 말고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props를 좀 체크를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럼 이제 어제 작업하던 애를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 창을 직접 열어도 되는데 사실 명령 프롬프트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도 내장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젝트에 열고 있는 파일을 마우스 우클릭해서 통합 터미널에서 열기란 메뉴를 선택하면은 이 프로젝트 폴더에서 명령 프롬프트가 밑에 열려요. 단축키로는 컨트롤 역다운표. 근데 이게 조금 조심하셔야 되는 게 가끔 컨트롤 역다운표 눌러도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키보드가 한글 상태에서는 안 나와요. 자, 여기서 얀 스타트라고 가동하시면 가동이 돼요. 브라우저 이렇게 떴고요. 자, 이렇게 가동하고 나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는 이거 닫아도 됩니다. 계속 떠 있어요. 계속 뒤에서 돌고 있어요. 종료하려면 컨트롤 C 누르면 종료되고요. 근데 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안에 내장되어 있는 터미널을 쓸 때는 얘가 기본값이 명령 프롬프트가 아니라 윈도우의 그 파워쉘이라고 하는 명령 프롬프트 비스무리 하나가 있어요. 근데 얘가 명령어가 조금 까칠해요. 큰 차이는 없는데 그렇다고 똑같다고 보기엔 조금 애매한. 그래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명령 프롬프트를 사용하려면은 이 터미널 창 연 상태에서요. 자, 마우스 올리면 컨트롤 역다운표라고 지금 단축키 보이고 있어요. 네, 이거 열어놓은 상태에서 플러스 옆에 아랫방향 화살표를 눌러서 기본 프로필 선택. 여기서 커맨드 프롬프트라고 선택을 해줘야 얘가 명령 프롬프트를 실행을 해요. 자, 여기서 얀 스타트. 근데 이 직접적으로 내가 명령 프롬프트 창을 띄우는 거랑 여기서 하는 거랑 차이는 1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편한 방법 쓰시면 됩니다. 아이고, 닫아버렸다. 만약에 브라우저를 닫았다면 여기 요 주소 둘 중에 하나 직접 입력하셔서 접속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마이프롭스로 들어가면은 이제 하나의 컴포넌트가 한 번, 두 번, 세 번 재사용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표현하고 싶은 정보를 아까 말했었던 props라는 정보로 전달을 한 거고 맨 위에 거는 값이 전달되지 않았을 때 사용할 기본 값들을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이 기본 값이 컴포넌트 하단에 함수 이름 default props 라고 하는 제이슨이에요. 요 항목은 필수는 아니에요. 자, 이 props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들이에요. 어제 우리가 이 props를 사용했을 때 보면은 이 age 변수요. 어떤 경우는 19라고 문자열을 전달했고요. 어떤 경우는 중괄호로 감싸서 숫자를 전달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위에 민호의 age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인 거고 수영의 age는 데이터 타입이 넘버인 거예요. 자바스크립트가 예전에 그렇게 그 기성 개발자들의 괄시를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변수를 만들 때 데이터 타입이 줏대가 없다라는 거였어요.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다고. 이게 의도치 않은 버그를 만들어낼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컴포넌트에서 나이를 출력할 때 전달받은 나이에 플러스 1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요거는 숫자니까 21 더하기 1이 계산해서 22살이 출력되는데 얘는 문자열이니까 문자열 19 더하기 1은 뭐예요? 191이 되는 거죠. 차라리 에러가 나면서 뻗어버리면 어디가 잘못됐는지 알 텐데
이렇게 의도치 않은 방향으로 동작하는 일이 많아버리니까 오히려 에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게 이유였어요. 그게 타입스크립트가 등장한 결정적 배경이기도 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자기가 만든 변수, 자기가 그 타입 그렇게 관리 못할 정도면은 프로그램 헛배운 거지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잠깐 라떼. 라떼 모드. 우리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바스크립트 이야기 처음 할 때요. 그 컴퓨터는 궁극적으로 이진수밖에 못 알아듣는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이진수 하나를 1비트라고 하고 이게 8개가 모여서 1바이트라고 명명한다고 했어요. 이것들이 모여서 우리가 컴퓨터에 장착하는 램이라고 하는 그 하드웨어가 구성이 되고요. 우리가 만드는 변수는 이 램 안에서 공간을 차지합니다. 근데 요즘 컴퓨터들은 이 램 사이즈가 뭐 미니멈 16기가 정도 해요. 뭐 32기가도 많고요. 돈 좀 있다 싶은 사람은 64기가도 장착을 해요. 이 64기가에서 넘버 타입, 물론 프로그래밍 언어마다 차이는 좀 있긴 한데 정수형 변수 하나는 통상적으로 4바이트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64기가 중에 4바이트면 솔직히 진짜 티끌만한 용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변수를 만든다라는 행위 자체가 굉장히 무분별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기가 한 코딩 자기가 기억을 못해서 그래요. 라떼 얘기한다 그랬죠? 제가 처음에 프로그래밍 시작했을 때는 하드웨어 사양이 메모리가 제가 쓸 수 있는 메모리가 270kb가 최대였어요. 이거면은 지금 핸드폰으로 찍은 사진 한 장도 제대로 안 올라가요. 근데 여기에다 막고를 만들어서 올리래요. 그럼 디자이너가 화투 카드를 그릴 거 아니에요. 그림을. 그럼 그게 48장. 여기에 그 쌍피, 조커 한 3장 정도 들어가고 게임이니까 캐릭터 한 12명 들어가고 배경 들어가고 그럼 디자이너 혼자 200kb는 써먹어요. 아무리 작게 그려도. 그럼 저는 70kb에서 다 써야 돼요. 정수로 치면 4로 나누면 정수 변수 20개를 못 넘겨요. 그러니까 변수값 만들 때마다 내가 메모리를 얼마만큼 쓰는지를 옆에다 노트 적어놓고 적어가면서 했거든요. 내가 선언한 변수를 노트에다 적어가면서 코딩했어요. 그런 시절에 했으면은 변수를 만든다는 행위 자체를 나도 모르게 머릿속으로 기억을 하는데 요즘은 자기가 코딩한 거에 대해서 내가 뭐 했더라? 그냥 그렇게 흘러가 버리니까. 그래서 타입스크립트라는 행위 자체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뭐 쓴다고 보면 나쁘진 않지만 굳이 저렇게까지 해야 되는 느낌이 커요. 뭐 그게 요즘 트렌드라고 아마 트렌드겠지만 강하게 키워야지. 자, 다시 돌아갑시다. 어쨌건 쓸데없이 왜 갑자기 데이터 타입 얘기를 했냐면요. 이 HTML 속성으로 변수를 보낼 때는 데이터 타입의 구별이 없이 막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프롭스에 데이터 타입을 정의해 줄 수가 있어요. 자,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my props type, prop types. 자, import react 가져오고, 그 다음에 const my prop types 라고 해서 함수를 하나 만들. 얘는 그냥 기본 페이지예요. 링크 클릭했을 때 이동할 페이지예요. return export default by prop types 라고 해놓고, 어제 우리가 SEO 처리하려고 메타라고 하는 컴포넌트 만들었죠. 걔도 여기서 써볼게요.
자, 요 메타라고 하는 컴포넌트 얘예요. 자, 상위 폴더에서 메타를 가져와서 전체를 div를 한번 감싸주고요. 자, 다른 SEO 태그는 그대로 가져가는데 타이틀 태그와 그 다음에 페이지 설명 내용만 덮어 써라. 기본적으로는 요 메타라고 하는 파일에 정해놓은 요 기본 값들을 그대로 가져가는 거였어요. 이 중에서 내가 페이지마다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 항목만 골라서 전달하면은 얘네들이 기본 값보다 우선권을 갖는 거예요. 페이지 제목 띄워주고요. 자, 이제 여기에 또 하위 컴포넌트를 하나 만들어서 어제 예제처럼 3번 정도 재사용을 해볼게요. 자, 컴포넌트에서요. 또 새 파일 my prop types sub 전달되는 프롭스에 대해서 데이터 타입을 설정할 건데요. 컴포넌트 프롭스의 필수 여부를 지정하거나 프롭스의 데이터 타입을 지정할 때 import prop types from prop types 라는 애를 가져와야 돼요. 이거는 리액트 안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애기 때문에 따로 설치할 필요는 없고요. const my prop types sub props 전달 받겠습니다. 자, JSX는 어제 예제랑 비슷하게 정의할게요. 자, 제 이름은 name이고 나이는 age 세입니다. 합의 그리고 취미. 얘가 이제 props 안에 들어있는 애니까 props.name. 자, 요거는 일단 요렇게 제시하고 한 2번 정도 수정이 있을 거예요. props에 있는 name이라는 변수와 age라는 변수와 합이라는 변수를 출력하라 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export default my prop types sub 라고 하면은 자, 요렇게 만들어 놓은 거를 이제 상위 페이지 my prop types에서는 import를 합니다. import prop types sub를 가져오고요. 자, 얘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HTML 태그 쓰듯이 출력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그럼 이제 요 자리에 요 태그가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 여기서 이제 속성으로 name은 민호, age는 19. 원래 문자열 빼고는 전부 중괄호를 감싸셔야 돼요. 합의는 사진 찍기 라고 하면은 name, age, 합의가 요로 전달되면서 props라는 요 객체한테 JSON으로 묶여서 들어온다는 거죠. 어제까지 요거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자, 이 myprops type sub 이거를 재사용을 할 건데 수영 나이는 이번에는 문자열로 취미는 영화 보기 철민 22살 합의는 없이. 자, 이렇게 좀 변화를 줘서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페이지도 app.js에서 임포트 한 다음에 페이지로 등록해줘야죠. 자, myprotypes 링크 걸어주고요.
그 다음에 라우트 정의해 줄게요. 자, 지금으로선 이렇게 하면 동작하는데 별 문제 없어요. 제 이름은 민호이고 나오는 19세입니다. 수영이고 21살 새입니다. 넘어갑시다. 나이는 철민이고 나이는 22세입니다. 자, 위에 거 두 개는 취미는 사진 찍기입니다. 취미는 영화 보기입니다가 나오는데 얘는 취미에 관련된 내용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느냐? 여기 보시면 props 합의가 있고 and 이거 and 연산일 경우에는 and로 처리할 때는 앞에 게 true일 때 얘가 출력이 되는 거다. 어제 이렇게 정리했어요. 합의, 문자열이죠. 문자열은 따옴표 안에 뭐가 있기라도 하면 true예요. 아무것도 내용이 없으면 거짓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용이 없으면 이걸 출력을 안 합니다. 뭐라도 내용이 있으면 얘를 출력합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 props 안에 합의라고 하는 변수가 필수가 아니니까 지금 막 이런 식으로 안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데이터 타입의 구별이 없으니까 숫자로 주건 문자열로 주건 상관이 없는 거고요. 자, 아까 임포트한 prop types 얘를 쓸게요. 자, my prop types 서버 무조건 함수 이름 그 안에 prop types 라고 하는 JSON에다가 이 전달되는 변수들 있죠. 얘네들에 대한 기본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name은 prop types 자, 여기 선택하는 게 나오네요. 스트링이다. 그럼 name은 문자열이에요. 문자열만 전달돼야 돼요. age는 prop types number type이다. 그럼 나이는 숫자만 돼야 되고요. 합의는 prop types string인데 is required 필수다. 데이터 타입 뒤에 is required까지 붙이면 필수가 돼요. 자, 근데 아무리 이렇게 정한다고 해도 자바스크립트의 기본 태생을 뛰어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변수를 한번 만들면 아무 데이터 타입이나 막 대입할 수 있다라는 기본 그 규칙을 뛰어넘지는 못하고 이거는 일종의 보조장치예요. 여기에서 정의한 데이터 타입을 지키지 않으면 개발자 콘솔에 경고 메시지가 출력되는 정도예요. 자, 얘는 문자열. 필수 여부 타입 설정은 데이터 타입 뒤에 .is required를 추가 명시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개발자 도구 열었을 때 이런 식으로 age의 타입이 문자열이 전달됐다. 근데 myprop 타입 서브에 넘버형으로 정의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경고 메시지만 떠요. 실제로 에러가 뜨진 않고요. 여기도 합의는 is marked as required. 그러니까 필수로 정의됐다. 근데 그 값이 undefined로 전달이 됐다. 그러니까 이게 경고 메시지만 뜨지 어떤 강제력을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이렇게 props를 받으면 얘가 JSON이죠. 이거 콘솔.로그 출력해보면 네, 이렇게 들어오는 JSON 객체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name, age, 합이라고 하는 변수를 담고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도 꿰볼 수 있어요. const 구조분해 name, age, 합의는 props라고 해서 구조분해를 시도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변수값 출력할 때 앞에 props 점이라는 게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변하는 건 없을 거예요. 그냥 프롭스에 담겨 있는 애를 구조분해 한번 했다. 여기까지 오케이? 자, 이제 마지막. 벌써 30분이야? 자, 프롭스가 얘죠. 얘는 여기서 왔죠. 그럼 결국은 얘랑 같은 거네요. 그래서 프롭스를 받아서 구조분해할 때는요, 아예 차라리 중복되는 거 건너뛰고 파라미터 정의할 때부터 구조분해해서 받아요. 리액트는 이런 식의 코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구조분해 얘기할 때 리액트에서 이거 되게 많이 쓰이니까 꼭 기억하세요 라고 했던 게, 웬만한 파라미터는 다 구조분해해서 받아요. 꼭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이상하게 리액트 하는 분들이 이런 표현을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뭔가 최신 문법 쓰면 좀 있어 보여서 그런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름 하는데, 프로그램 성능에는 1도 관련 없어요. 그냥 괜히 코드만 복잡해 보이는 그런 처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롭스를 정의하면서 타입을 정의할 수 있다. 데이터 타입, 그리고 필수 여부를 정의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밖에 프롭스 전달받을 때 기본값과 필수 여부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구조분해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프롭 타입스에 대해서 리액트 JS의 레퍼런스를 체크해 보면, 프롭 타입스를 이용한 타입 체크라고 나오고요. 오늘 스트링하고 넘버밖에 안 써봤잖아요. 보시면 여기 쓸 수 있는 데이터 타입들 종류가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요. 종류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근데 여기 있는 거 다 쓰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봐서는 일단은 기본 데이터 타입만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는 좀 한번 보세요. 스트링하고 넘버 이외에 오브젝트, 불, 펑크, 콜백 함수를 쓸 때 함수 전달도 가능하고요. 배열 전달도 가능합니다. 만약에 제이슨으로 전달하면 오브젝트로 받아야겠죠. 이런 유형이 있다는 거 확인하시면 되겠어요. 요 주소 페이지는 단톡방에 올려놓을게요. 자, 1교시 요거까지 합시다. 제가 설명이 벌써 30분이 넘어갔는지 몰랐어요. 1교시 때 2개 하려고 그랬는데, 요거 20분 하시고 10분 쉬었다가 8시에 시작할게요. 자, 프롭스를 확인하기 위한 마지막 이론 설명을 위한 예제 하고요. 그 다음에 응용 예제 하나 들어갈게요. 이제 children이라고 하는 항목을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이걸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기 페이지스에 my children 이라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고, 이 페이지에 삽입할 my children 서브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만들 거예요. 자, 일단 페이지스에서 my children.js라고 파일을 만들게요. import react 추가하고 const my children은 한 다음에 export default my children, 그리고 return, 일단 div 하나 박아놓고 시작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또 이제 메타를 써볼게요. import meta from 상위 폴더에 메타를 가져오고, 이 메타를 사용해서 타이틀 속성, 그리고
디스크립션은 뭐 여기는 my children.js 파일입니다. 네, 이 정도 하면 되겠죠? 페이지 제목 넣고요. 자, 컴포넌트도 하나 만들게요. my children 서브. import react const my children sub. 얘는 이제 props를 써야 되니까 props를 정의를 해야겠죠. 자, width하고 height를 받을 거고요. 그 다음에 children이라고 하는 거는 props 안에 사전에 약속된 프로퍼티예요. 이름이 고정돼 있어요. 자, return. div 태그로 제목 하나 박아 놓고요. 자, 이제 두 개로 쪼개서 해보죠. 자, my children에서 my children 서브로 임포트 할게요. 임포트 순서는 상관없어요. from 컴포넌트 안에 my children 서브를 가져와라 라고 해놓고 얘를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width는 400, height는 100 이렇게 주고요. children이라고 하는 건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를 뜻해요. 쉽게 말하면 inner HTML. 여기서 b 태그에 hello world라고 보내면 요 b 태그로 감싼 hello world가 children이 되는 거예요. 하나 더. 이번에는 width 300, 높이는 80. 꼭 태그로 안 감싸도 돼요. 이번엔 단순 문자열로 안녕 리액트. 자, 마지막 하나. 얘는 넓이 200에 높이 50. 근데 children을 안 보낼게요. 자, 그럼 my children 서브를 3번 사용했는데 두 개는 children 값이 전달이 됐고 나머지는 children이 전달이 안 됐죠. 자, 이렇게 전달받은 걸 일단 children만 확인해 보죠. div children. 자, 결과 확인하려면 app.js에서 또 메뉴 작업 해줘야 됩니다. 자, 페이지에서 my children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링크도 추가해주고 슬래시 my children이라는 주소에 반응할 라우트도 추가해 주고요. 자, 결과 확인.
자, 그러면 여기 코드 보면은 첫 번째 항목은 B 태그로 감싼 헬로월드를 보냈으니까 헬로월드는 글자가 굵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는 안녕 리액트라고 문자열을 보냈으니까 문자열이 나왔고요. 세 번째는 없으니까 undefined일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단순해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있는 내용이 children으로 사용된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 아까 했었던 내용을 가미를 해서 전달되는 프로퍼티의 타입도 정의하고 기본값도 정의해 보죠. 함수 이름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proptypes라는 제이슨을 만드는 거죠. 속성들에 대한 타입 정의. width는 proptypes.number인데 is required 필수. height는 마찬가지로 props.types.number인데 필수. children은 proptypes.string. 자, 이렇게 하면 여기 스트링으로 정의되어 있는데 하나가 지금 값이 undefined로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서 걸러지고 있는 거고요. 이거는 에러가 아니에요. 그냥 경고 메시지지. 그 다음에 기본값. 함수 이름 그대로 적고 디폴트 프롭스. width가 없으면 300, height가 없으면 100, children이 없으면 내용이 없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아까 세 번째 거는 내용 전달 안 했잖아요. 그럼 내용이 없습니다가 대신 나오겠죠. 자, 그럼 이제 width하고 height는 어떻게 쓰느냐?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그래요. 요 다음 단원이 스타일시트 쓰는 건데 좀 미리 써보자고요. CSS 속성값을 변수로 만들 경우 JSON 객체를 구성해야 됩니다. const my style은 width는 파라미터로 전달된 width. 근데 이거 아까 타입 뭐로 했죠, 우리가? 넘버였어요. CSS는 단위까지 적어줘야 되죠? 그래서 px 아니면 이렇게 역다운표 걸고 width에 px. 그 다음에 height. 보더는 5픽셀의 직선의 회색. 패딩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진은 10픽셀. 그 다음 백그라운드 컬러. 이거 아니에요. 잊어먹지 마세요. 여기는 자바스크립트지 CSS랑 HTML이 아닙니다. CSS 속성이 자바스크립트 프로퍼티로 들어가면 전부 카멜 표기법으로 바뀌죠. JSON 객체예요. 자, 이 div 태그의 스타일 속성에 내가 만든 my 스타일을 줍니다. 이렇게 변수를 안 만들고 여기서 CSS 속성을 직접적으로 정의할 때도 있을 거예요. my 스타일이 지금 요거죠.
그러니까 이 태그 안에서 CSS를 직접 쓸 때는 중괄호가 두 겹으로 들어가요. 자, 이렇게 처리하면은 디자인이 먹죠. 자, 이제 마지막 응용 예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단톡방에 제가 코드를 하나 올릴 건데요. 단톡방에 올렸어요. 여기 src 폴더 루트에 grade data.js라는 파일 하나 만들고 단톡방에 드린 코드를 적용을 할 겁니다.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내용을 이제 정리한 객체인데요. 요거는 실습을 굳이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 코드는 제가 단톡방에 올려드렸어요. 이거를 읽어드려서 여기 있는 내용대로 출력을 시킬 거예요. 페이지스 폴더 안에요. grade table.js라는 파일을 만들게요. import react 그 다음에 import meta import grade data 좀 전에 만든 파일이요. 일단 요 정도 준비하고 const grade table은 자, 얘는 페이지예요. 페이지. 자, 일단은 메타부터 적용할게요. 타이틀 성적표 데모 성적표 구현 예제라고 해놓고 H2 태그로 제목 달고요. 요 데이터를 표현할 거예요.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이걸 표시하기 위한 테이블을 만들어요. 이제 T 바디 안에서는 요거에 대해서 반복 돌면서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요 정도 준비해 놓고 준비가 잘 됐나 그 app.js에 메뉴 추가해 놓고 확인 좀 해볼게요. 자, 저는 준비한 코드 재사용할게요. grade 테이블 임포트 하고요. 그레이드 테이블 메뉴 걸고 라우트 추가합니다. 자, 일단 표 구성은 나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요 한 줄에 들어갈 내용은 이 제이슨 데이터의 항목만큼 반복해서 출력하면 되는데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다섯 줄이에요. 그러니까 tr 태그 단위가 5번 재사용되는 거죠. 재사용할 만한 단위를 컴포넌트로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갈 tr 태그 단위를 컴포넌트로 분리하는 거죠. 자, 컴포넌트에서 새 파일 grade item.js import react import prop types from prop types const grade item 얘를 출력할 때
이 제이슨에 있는 이름,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요 값들을 이제 프롭스로 줄 거예요. 그럼 프롭스라고 받으면은 이 안에 제이슨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고 애당초 그 구조분해에서 정의를 하면은 그레이드 아이템을 쓰면서 여기에 정의되어 있는 애들을 속성으로 넘겨주면 돼요. 네임, 레벨, 성별, KOR, ENG, 매스, 과학사, 센스. 자, 여기 네임에 취소성 가는 이유는요.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 뭔가 예약어 뭐 그런 건가 봐요. 타입스크립트 쪽 그 익스텐션 때문에 네임에 취소선이 가는 거지 자바스크립트랑 상관 있는 기능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중에 이름과 학년과 성별은 필수로 잡읍시다. 그 다음에 국어, 영어, 수학은 값이 없을 때 기본값을 0으로 놓읍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들고 싶은 태그 단위를 정하는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걸 여기서 쓸 거거든요. 그럼 그레이드 아이템이 반환해야 되는 단위는 뭐겠어요? TR 단위로 반환해 줘야겠죠. 여기에다가 전달되는 정보들을 TD 태그로 출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요. 이름하고 학년 정도는 굵게 표시했고요. 부가적으로 점수를 받았으니까 점수 갖고 합계와 평균도 내볼게요. 합계와 평균을 내기 위해서 리턴하기 전에 계산식을 만듭니다. 자, 그럼 이제 이 그레이드 아이템을 쓰면서 그레이드 아이템이라고 하는 태그를 사용하면서 네임 속성은 뭐 레벨은 뭐 1학년 성별은 남자 이런 식으로 이제 속성 값들을 계속 넘겨주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얼마만큼 한다? 요 데이터만큼 한다. 자, 그레이드 데이터 배열이죠. 그럼 이제 여기서 중괄호 열고요. JSX에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쓸 땐 중괄호가 들어가요. 그레이드 데이터. 자, 그레이드 데이터가 배열이라 그랬어요. 배열의 원소만큼 반복을 돌리긴 하는데 리액트는 반복 돌릴 때 맵하면 돼요. 자, 콜백 함수 V하고 I가 들어가고요. 중괄호 열고요. 콜백 함수용 중괄호예요. 그럼 이때부터 보시면 리액트 코딩하면서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괄호가 되게 복잡하게 들어가요. 이건 저도 아직도 적응이 잘 안 돼요. 맨날 이건 헷갈릴 수밖에 없죠, 이거는. 자, 요 괄호 안에서 리턴이라고 하면서 그레이드 아이템을 주는 거예요. 자, 반복문 안에서 출력되는 그 컴포넌트들은 고유한 값을 갖는 키라는 속성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 그랬죠. 여기서는 i가 제일 만만하고요. name은 v. 이름 제이슨의 키요. 이런 식으로 이름과 학년, 성별을 비롯한 나머지 항목들을 찍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레이드 아이템 임포트가 안 돼 있어요. 임포트 그레이드 아이템 프롬.
상위 폴더의 컴포넌트 안에 그레이드 아이템 이라고 하면 이제 제이슨 데이터를 반복 돌면서 컴포넌트를 재사용하는 거죠. 제이슨 데이터를 가져왔어요. 그레이드 아이템은 tr 태그가 정의된 단위예요. tr. 얘는 배열. 배열의 원소수만큼 반복하면서 여기서 리턴을 하는데 리턴할 때 JSX 객체를 주는 거예요. 그레이드 아이템으로. 그럼 그레이드 아이템의 실체는 tr인 거니까 여기서 tr이 계속 리턴이 되는 거죠. tr 태그가. 요 정도 예제가 이제 그 정리가 된다라고 하면 리액트가 화면 구성하는 원리는 어느 정도 이제 이해를 했다라고 봐요, 저는. 이제 리액트로 페이지를 만들면 제일 중요한 게 마우스가 좀 잘 안 움직여서 잠깐만요. 자, 만들고자 하는 웹페이지를 구성할 때 보통 이제 프로토타이핑이라는 과정 전에 와이어프레임이라고 하는 과정을 먼저 거쳐요. 가장 기본적인 건 내가 만들고자 하는 페이지의 레이아웃을 종이에 그리는 거예요. 보통 이제 이런 과정들을 이제 대부분 웹 디자인이나 기획 파트나 퍼블리싱 단에서 먼저 하고 이렇게 손으로 그린 거를 기획자들이 PPT를 이렇게 잡으면은 이걸 이제 포토샵 같은 걸로 이렇게 디자인한 다음에 HTML 코딩하는 이런 절차로 진행하는데 리액트 개발자들은 이 와이어프레임 잡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과정 자체가 컴포넌트 구조가 될 테니까. 코드를 어떻게 짤지 무조건 타이핑부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컴포넌트 간의 참조 관계를 어떻게 만들지 어디까지를 컴포넌트로 쪼갤지를 먼저 이렇게 화면을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만들고자 하는 사이트, 만약에 내가 네이버를 만든다 라고 하면 요 네이버 화면을 나라면 어떻게 구성할지를 이렇게 쪼개보세요. 이만큼이 이제 app.js일 거고 여기에서 상단 부분을 뭐 어떻게 만들지 어떤 단위로 내가 컴포넌트로 쪼갤지 하나의 페이지 안에서 어떤 단위로 컴포넌트로 쪼개서 만들지를 이렇게 그려가면서 구성을 하셔야 돼요. 물론 한 페이지에 다 코딩할 수도 있지만 그럼 굳이 리액트를 쓰는 의미가 좀 없어요. 그래서 컴포넌트로 쪼갤 단위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거를 내가 화면을 직접 이렇게 나라면 이거 어떻게 만들까 이렇게 쪼개는 단위를 먼저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요번 교시 여기까지고요. 요거 2개 실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분 만에 좀 어려울 것 같고 30분 하신 다음에 10분 쉬었다 9시 10분 해봅시다. 뭐 프로젝트를 새로 생성해서 하셔도 되고요. 기존 프로젝트에 그냥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고 메뉴 추가해서 하셔도 돼요. 뭐 그거는 편하게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그 서브 라우팅으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여기에서는 서브 라우팅이 오히려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서 서브 라우팅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은 그 메뉴 쪽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페이지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파일. 연습 문제니까 exam.js라고 페이지를 하나 만들게요. 임포트 리액트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const exam은 이렇게 페이지 만들고 return div 잡아놓고 h2 태그로 연습 문제라고서 일단 제목만 성적표라고 넣어놓고 export default exam. 자, 이렇게 그냥 빈 페이지 하나 만든 다음에 메뉴에 일단 투척부터 하죠. 자, 일단은 좀 빠르게 진행할게요. 다 완성된 다음에 파일 배포하겠습니다. 자, exam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성적표 연습 문제죠. 이렇게 해서 페이지도 컴포넌트를 등록을 합니다. 자, 메뉴가 잘 추가됐나 볼게요. 자, 뒤에 이것도 하나 넣어줘야 되고. 자, 이렇게 해서 클릭하면은 여기 성적표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자, 요 안에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라고 또 메뉴를 만들 거예요. 문제 자체가 이제 그레이드 테이블이라고 URL을 만들려고 했는데 지금 여기 앞에 붙어 있는 URL이랑 지금 겹치니까 이그잼으로 갔어요. 자, 여기가 이그잼으로 들어갈 거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 2, 3, 4라고 또 만들 겁니다. 지금 이 문제지는 보니까 프로젝트를 새로 만드는 걸 가정하고 들어가 있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nav 해서 메뉴 넣을 거죠. 메뉴 넣으려면은 import 링크랑 라우츠랑 라우트 from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가져와야 되고, 자, 링크를 걸 건데 여기에 1학년. 자, 지금 이거 서브 라우팅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문제에 제시된 거랑 조금 바꿔야 돼요. 왜냐면 이거는 그 독립 페이지로 들어갈 때인 거고, 지금 이건 이그잼이라는 페이지 안에서 들어가게 한 거니까 요 안에 이 안에서 이제 테이블이라고 링크 걸고 1. 이런 식으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자, 이렇게 링크를 걸었어요. 그럼 이제 이 링크에 대응할 서브 컴포넌트가 있어야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체크할 게, 라우팅을 걸 때 서브 라우팅이 들어가면은 이 하위에 있는 모든 주소까지 다 커버해라 라고 이렇게 슬래시 별이 하나 더 들어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거를 그냥 프로젝트를 새로 만들어서 했으면은 서브 라우팅을 안 거쳐도 되니까 이거보다 좀 쉽게 했을 텐데, 서브 라우팅으로 들어가는 순간 난이도가 좀 더 올라가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성적표 했을 때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있는 거고, 클릭하면은 지금 뭐 나오는 건 없죠. 자, 그럼 이제 각각의 서브 라우팅을 클릭했을 때 보여질 컴포넌트도 만들어 볼게요. table.js table.js를 컴포넌트에서 불러오겠습니다. 자, import table from 컴포넌트 안에 table을 가져오시면 되고, 얘를 이제 라우팅을 걸어줄 거예요. 근데 라우팅을 걸기 위해서는 지금 1학년부터 4학년까지 페이지를 다 만들자는 게 아니잖아요. 테이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 하나를 이제 서브 라우팅으로 걸면서 요 학년에 해당하는 패스 파라미터를 보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라우트 걸고요. 라우트 패스는 테이블 안에 콜론 찍고 학년이니까 그레이드라고 하죠. 레벨이라고 할까요? 학년 레벨. 엘리먼트는 테이블. 자, 그럼 이제 이 테이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에 뭐라도 나오게끔 해봅시다. 자, div 태그 넣고요. 여기에 이제 패스 파라미터가 전달이 되니까 우리는 패스 파라미터를 받기 위해서 리액트 라우터 돔에서 use params,라고 하는 함수를 가져와야 돼요. 그럼 const params는 use params라고 함수 호출하면은 얘한테 전달된 패스 파라미터가 여기에 JSON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보냈던 파라미터 이름은 레벨이라고 하는 값이니까 그냥 아예 처음부터 구조분해해서 레벨로 받겠습니다. h3 태그로 레벨 학년이라고 해서 잘 받아오는지 체크해 볼게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잘 받아옵니다. 자, 결국은 이제 이그잼이라고 하는 그 페이지에서 테이블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로 이 레벨이라고 하는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성적표에서는 아까 우리가 썼었던 그레이드 데이터 그 파일을 활용해서 1학년 정보만, 각 학년에 맞는 정보만 출력하는 거죠. 지금 여기는 학년별로 다 보여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학년별로 보여지게 하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아까처럼 테이블 구성하면 되니까 테이블 태그는 그냥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리고 그레이드 아이템도 여기서 만들어 놓은 거 그냥 쓰면 돼요. 테이블은 똑같이 가져갈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그레이드 데이터를 가져와요. 이게 원본 데이터 전체였죠.
콘솔.로그에서 그레이드 데이터를 출력을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연습 문제 눌렀을 때 1학년 누르면 지금 전체 데이터 5개를 다 가져온 거죠. 2학년을 눌러도 전체 데이터 5개를 다 가져온 거고요. 학년을 누를 때마다 이제 데이터들이 다 가져와지는 거죠. 어떤 학년을 누르건 간에 얘가 실행돼요. 이 테이블.js가. 이거 지면서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한테 전부 테이블이라고 링크 걸었잖아요. 어떤 학년을 선택하건 간에 일단 얘가 실행돼요. 링크를 다 일로 걸었으니까 대신에 학년에 대한 변수는 전달되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저 학년이라고 하는 레벨 변수를 바뀌는 이거 갖다 딱히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출력만 하고 있지. 전체 데이터 가져와서 콘솔.로그에 찍었으니까 어떤 학년을 클릭하건 간에 전체 데이터를 출력하고 있다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학년에 대한 것만 가져와 보자고요. 자, 이게 지금 그레이드 데이터예요. 콘스트 셀렉티드 데이터는 그레이드 데이터점 원하는 거 하나를 찾는 게 아니에요. 학년이 이 레벨 값과 일치하는 전체를 걸러내야 돼요. 아이고. 그래서 배열 이름점 필터 콜백 겁니다. vi. 자, 필터는 true를 리턴하는 v를 얘한테 차곡차곡 담습니다. 여기서는 레벨과 v.학년이 같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셀렉티드 데이터를 콘솔.로그로 찍어보면 자, 1학년 2학년 3학년 3학년만 가져왔죠? 4학년만 가져왔죠. 자, 이제 얘를 여기서 테이블로 출력합시다. 출력하는 거는 아까 했었던 예제 재사용하시면 돼요. 그레이드 아이템 그대로 가져오시고요. 같은 폴더에 있는 거니까 점 슬래시 그레이드 아이템. 테이블에서 그레이드 아이템 가져오고요. 그리고 요거 그대로 갖다 쓰면 되는데, 자, 이번에는 전체 데이터를 갖고 반복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걸러낸 셀렉티드 데이터를 갖고 반복 돌면 됩니다. 그러면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이 되죠. 자,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 자바스크립트 배열과 관련된 함수를 우리 되게 많이 정리했잖아요. 그거 정리가 안 되면 리액트 되게 힘들어요. 이제부터 그 함수들이 되게 골고루 나와요. HTML 자바스크립트 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애들이 갑자기 리액트 시작하면 예제마다 하나씩 골고루 튀어나오기 시작하니까 보통 리액트 힘들다고 하는 분들이 그거 정리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빠른 시일 안에 정리를 하시길 바래요. 맵 함수까지는 그럴저럭 맞아, 저런 거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필터 나오고 나중에 리듀스 튀어나오면 진짜 정신없습니다, 여러분. 빨리 정리하셔야 돼요. 녹화했던 거 다시 확인하셔서 거기 빨리 정리하시고요. 다행히 내일은 쉬워요. 아마 내일하고 다음 모레는 상대적으로 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오늘 했었던 이 4번 예제 위주로 좀 내용 정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거고요. 얘는 페이지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지는지 아까 제가 레이아웃 그리는 거 필요하다 그랬죠. 각각의 예제들을 그렇게 레이아웃을 한번 그려보세요.
파일들의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리액트는 진짜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흐름 따라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구조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돼요. 예전처럼 자바스크립트 코드 그냥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파일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많이 힘들어요. 잘 따라오셔야 돼요. 다행히 내일은 왜 쉽다라고 했냐면요. 내일은 이제 리액트에 CSS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CSS 자체는 우리가 다 아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페이지 막 험하게 구성하고 그런 건 안 나올 거예요. 거의 대부분. 자, 연습 문제 풀이한 것도 있고 하니까 여기 4단원 프롭스에 대한 완성 코드는 제가 그냥 통째로 압축해서 톡방에 올릴 테니까요. 코드 원본이에요. 필요하신 분들 받으셔서 각자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두 번째 예제부터 지금 우리가 쭉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5단원 스타일 시트 적용하는 것까지가 파트 1이라고 보시면 돼요. 화면 구조 만들고 디자인 적용하고, 그래서 여기까지 되고 나면 여기까지 했었던 내용을 모아서 레이아웃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레이아웃을 만들고 나면은 우리가 전에 했었던 그 세미 프로젝트 페이지들 있잖아요. 2개 있었죠. 그 중에 하나를 리액트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될 거예요. 한번 그 중간에 해볼까 하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2단원부터 5단원까지를 각각 따로따로 나눠서 생각하지 마시고 얘네들을 전부 한 세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과정을 잘 묶어서 정리정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